자, 이번 시간에는 184쪽 동산 물권 변동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 변동이 크게 두 개 축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 이제부터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등기를 요하는 경우 186조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187조 두 개로 나눠졌지요. 마찬가지로 이 동산 물권 변동도 두 개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84페이지요. 184페이지에 동산 물권 변동 우측에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두 개로. 하나는 권리자로부터 권리자로부터 동산을 내가 거래를 했을 때. 두 번째는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A가 가지고 있는 러닝머신을 B가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돈 주고 사서 넘겨받으면 되죠.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저 러닝머신을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인도. 이때 이 매도인이 권리자였다는 거죠. 권리자로부터 가져오는 게 바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에요. 그러면 인도를 하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자가 저 러닝머신을 매매로 사서 인도를 받은 때,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때 인도를 하는 방법에는 여기에 네 가지가 있다. 그게 185페이지에 185페이지에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88조부터 나오죠. 먼저 현실인도. 이 인도에는 현실인도. 얘가 러닝머신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넘어가요. 그걸 현실인도. 두 번째는 간이인도예요. 간이인도는 이렇게 우리가 가끔 KBTV 방송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판촉을 해요. 소비자님, 고객님 먼저 써보세요. 2주간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러닝머신을 보내죠. 누구한테요? 소비자한테, 매수인한테. 먼저 써보고 2주 동안 써본 다음 마음에 들면 그때 매매하기로 하는 형태. 이걸 간이인도라고 그래요. 먼저 인도가 되어져 있는 형태. 간이인도.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쪽에서 러닝머신을 가지고 있다가 빨래 넣는 데만 저 러닝머신을 쓰니까 옷만 갖다 널고 공간만 차지하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면 팔았어요. 팔고 다시 빌려오는 걸 점유계정이라고 해요. 점유계정. 팔았다. 필요 없어서 팔았다가 어떻게 하는 거? 도로 빌려오는 거. 점유계정. 그 다음에 반환청구권 양도. 반환청구권 양도는 뭐냐면 A가 C한테 빌려줬어요. C한테 이거를. C한테 빌려준 러닝머신. 그럼 얘는 돌려받게 되죠. 계약기간이 2달이면 2달 뒤에 돌려받죠. 그 러닝머신, C에게 있는 러닝머신을 A가 B한테 파는 겁니다. 점유는 A가 안 하고 누가요? C가 하고 있죠. C가 가지고 있는 거를 A가 B한테 파는 게 바로 반환청구권 양도예요.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거. 왜 반환청구권 양도냐? A는 주인이니까. 빌려줬으니까 C한테 반환청구권이 생기죠. 돌려달라고. 그 반환청구권을 누구한테요? B한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환청구권 양도. 그래서 저 물건을, 동산을 인도해서 주는 방법에는 우리 민법에는 네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가. 첫째가 현실인도 갖다 배달해줘.
직접 배달해 주는 게 현실인도. 간이인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B가 쓰는 거. B가 쓰는 거를 사는 거를 간이인도. 점유계정은 팔고 도로 빌려옴. 그 다음 반환청구권 양도는 누가 쓰는 거? C가 쓰는 거를 A가 B한테 넘기는 거예요. 네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86페이지에 박스에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거기도 기억할 거는 점유계정입니다. 점유계정에다만 요거 별표를 이렇게 삼각형 하나 해주시면 돼요. 점유계정. 점유계정은 거기다 간단하게 써볼까요? 팔고 빌렸음. 팔고 도로 빌림. 팔고 도로 빌림. 이걸 점유계정.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자, 이게 권리자로부터 러닝머신을 사왔을 때요. 이번에는 권리자가 아닌 누구로부터? 무권리자로부터 사왔을 때의 문제가 바로 선의취득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권리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은 거였다면 이번에는 무권리자입니다. 얘가 팔은 게 무권리자가 팔았다는 거죠. 무권리자가. 이놈이. 무권리자가 C에게 매매로 팔았다. 이렇게. 그 점에서 이거하고 대비가 돼요. 권리자고 이거는 무권리자죠. 왜 무권리자냐? A가 골프채를 얘한테 빌려준 거예요. A가 골프채를 친구한테 빌려줬다. 그럼 B는 산 게 아니라 빌렸죠. 빌렸으니까 B 입장에서는 이 골프채가 남의 거죠. A 거를 얘가 빌려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를. 소유는 A가 하는 거죠. A가 소유자죠. A가 골프채 주인입니다. 골프채라고 하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산을 빌려가지고 얘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점유. 그럼 A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왜? 얘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린 골프채를 돈이 아쉬운 B가 C에게 팔아먹었다 이거죠. 그럼 B는 누구 거를요?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를 빌려서 쓰다가 팔은 거죠. 바로 무권리자가 C한테 골프채를 팔은 겁니다. 이때 팔은 놈을 양도인. 산 사람을 양수인. 이때 C는 양수인은 이게 빌렸다는 거. 이 골프채가 A로부터 빌려서 쓰던 거라는 거를 얘는 알 턱이 없죠. 얘가 말하지 않는 얘는 알 턱이 없죠. 그래서 C는 모른 거예요. 이게 무권리자로부터 가져왔다, 샀다는 거. 얘가 권리자 아니라는 걸 얘는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그래서 양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빌렸다는 거. 빌린 골프채인 걸 몰랐다. 그리고 샀다. 이걸 매매로 샀다. 그럼 이 골프채는 C 거냐 A 거냐 이 싸움이 붙죠. 이때 우리 민법은 이런 동사는 점유를 하는 사람, 점유하는 사람을 소유자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자가 실제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얘가 점유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점유를 어떻게 하고요? 믿고 사면 점유자를 주인으로 믿고 얘가 산 거죠. 빌렸다는 걸 얘는 모르고 있죠. 모르고. 믿고 사면 저 골프채는 누가 갖느냐? 양수인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A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뺏겨요. 얘한테. C한테 뺏기고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그래요. 선의이면 양수인이 선의라는 요건을 갖추면 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립니다. 이걸 선의 취득 제도라고 그래요. 선의 취득. 여기서 선의를 빼온 이유는 이거죠. 전제 조건이 양수인이 선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선의에다가 뭐까지요?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저 동사는 A가 아니라 C 거로 됩니다. 그럼 A는
양수인한테도 달라고죠. 골프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누구 거다 이건? C 소유다. C 소유. C 거로 결론이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동사는 점유자를 믿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점유자를 주인이라고 믿고. 오케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동사내는 점유를 믿고 사죠. 소유권을 갖죠. 그래서 동사는 점유에 공신력이 있다라고 그래. 공신력이 있다. 얘가 비록 무권리자라도 공신력이 있다. 어디에? 점유에. 점유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동산에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에. 그래서 부동산은 부실 등기에 등기가 잘못되었다. 이 부실 등기에는 뭐가 없어요?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가 잘못되면 공신력이 없어요. 그런데 동산에는 점유한 걸 믿고 사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공신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요. 부동산과 동산의 공신력을 달리 취급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을 주지 않지만 동산은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게 동산 선의취득제도입니다. 선의취득제도. 선의면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부동산은 안 됩니다. 부동산은 선의여도 소유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점이 중요한 부동산과 동산의 법리적인 큰 차이점. 자, 그러면 이 동산 선의취득이 우리 민법 249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해보고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86페이지요. 186페이지 249조 선의취득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하나. 여긴 자주 나오잖아요. 자주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나오면 틀릴 수 있는데요. 왜?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간단하게 봅니다.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의 동그라미.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여기가 땡땡이죠. 선의이며 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얘가 점유를 하면 돼요. 양도인으로부터 저 골프채를 점유를 넘겨받으면 돼요. 점유할 것. 점유를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점유를 인도받아라. 얘가 가지고 있는 골프채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를 넘겨받아라. 누가? 양수인이. 이때 양도인이, 골프채 팔아먹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도, 이놈이 무권리자인 때도,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라는 뜻은 무슨 뜻? 무권리자인 때도,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때도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취득한다 앞에다가요. 승계취득일까요? 원시취득일까요? 이거는 원시취득입니다. 동산 소유권 취득은 이거 원시취득이에요.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법률에 의해서 얘가 최초로 얻은 거예요. 무권리자로부터 최초로 얻은 겁니다. 자, 이 제도를 동산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킹할 것만 삼각형으로요. 틀리기 쉬운 것만 삼각형으로 체킹합니다. 먼저 요건. 객체에 관한 요건입니다. 객체에 관한 요건. 객체는 뭐만 되느냐? 동산만 돼요. 그 동산에다가 삼각형 합니다. 동산. 부동산은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동산, 자동차 선박 안 돼요. 부동산 안 돼요. 다음 우측으로 오셔요. 우측으로 오셔가지고요. 양수인, 이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이 매매가 유효일 것. 매매가 유효일 것. 요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187페이지 맨 위에 줄에 1번. 유효한 거래의 삼각형. 거래가 유효일 것. 니은에 보시게 되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거래 자체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자체가
무효이거나 이 거래가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이 골프채 매매가 유효이어야 되는데 무효라면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선의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삼각형입니다. 거래 자체가 뭐일 때요? 무효나 취소일 때. 거래 자체가 무효 또는 뭐일 때요? 취소일 때는 선의취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18회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다음, 이 거래는 양도인하고 양수인 간의 이 골프채 거래는 매매만 되는 거냐? 매매만 거래가 아니잖아요. 경매도 돼요. 그래서 그게 디귿에 나와 있어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도 선의취득이 되느냐? 판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의 디귿의 삼각형이요. 경매. 선의취득은 매매로 사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경매로요. 경매로 사도 선의취득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양수인은 평온공연 선의무과실이요.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의 삼각형이요. 여기 얘가 선의에다가 뭐까지요?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 무과실. 이때 기억.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거기 삼각형이요. 그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까지만. 예. 그러면 양수인은 얘가 비록 무권리자라도 골프채를 매매로 사면 얘가 소유권을 갖는다. 단 선의무과실이어야 된다. 선의무과실. 하나 기억할 거는요. 여기서 점유율이요. 골프채 점유율을 얘가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때 점유율을 가져오는 거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 양도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에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여기 삼각형이에요. 점유 개정은 안 돼요. 점유 개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점유 개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B가 팔어. C한테 팔아요. 골프채를 100만 원에 팔았다가 도로 빌려오는 거죠. 팔고 빌려오는 형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팔면 이건 누구 거냐? C 거거든요. C 건데 법률적으로는 C 건데 팔았으니까 다시 빌려오면 점유를 B가 하게 돼요. 그죠? 그럼 주인은 C고 점유자는 B죠. 그래서 주인하고 점유자가 이렇게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점유 개정은.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게 요것들이에요. 이렇게 5개. 다음 뒤로 넘기시면 188페이지에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어요. 자, 요 논의와 지금까지 한 논의와 지금에 이어지는 도품 유실물 특례는 아주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 지금 이 논의는 방금 했던 논의는 A가 골프채를 B한테 빌려준 거예요. 빌렸던 골프채를 이놈이 팔은 거죠. 이때 C가 양수인이 선의무과실 모르면 빌렸다는 걸 모르면 얘가 소유권 골프채를 갖는 거죠. 이게 선의취득입니다. 249조의 선의취득. 그럼 249조면 누구 거냐? 이건 C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의취득 제도니까. 근데 지금 보는 250조. 250조는 이 골프채가 빌린 게 아니라 이놈이 훔친 거예요. 훔친 거. 제가 골프를 하다가 잠깐 집사람이 콜을 해가지고 잠깐 거기 일부러 갔다 왔거든요. 이걸 골프채를 놓고 잠깐 갔다 왔더니 이걸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훔쳐간 거죠. 훔쳐간 거예요. 이 골프채를. 훔쳐갔어요. 도품이죠. B가 아까는 빌린 거였다면 이제는 빌린 게 아니라 사안이 바뀌었어요. 훔친 거예요. 훔친 거. 도품이라고 그래. 이걸 훔친 건 도품. 이분이 훔쳐가지고 그걸 누구한테요? C한테 팔았다. C한테 팔았다. 제가 우연히 연습장에 갔더니 그 골프채 제 거 가지고 있는 이분을 만났어. 이분을. 어쭈구리. 저거 딱 보는 순간 저는 알겠더라고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골프채 내 거니까 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바로 이 논의입니다. 빌린 거하고 훔친 거의 차이요. 빌렸다면 B가 빌려가지고 팔아먹으면 이거는 C 거예요. 그러면 반환 청구를 못 하죠. A가.
A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어느 거면? 빌린 거면. A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왜요? 선의취득제도 때문에. 249조. C가 선의취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훔친 거면, 도품이거나 유실물이면, 도품이거나 어떻게 한 거? 잃어버린 거였다. 내가 잃어버렸다. 그거를 이분이 주워가지고 누구한테요? C한테 팔았다. 그러면 원소유자 A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A가 찾아오게 돼. A가 반환 청구합니다. A가. 이거를 도품 유실물 특례라고 그래요. 도품 유실물 특례 규정이라고 그래요. 특례 규정. 민법 250조예요. 자, 그 조문 보도록 하죠. 전조의 경우에, 전조니까 249조지요.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 도품이나 유실물의 땡땡. 도품은 훔친 거, 유실물은 잃어버린 거. 위에다 쓰세요. 횡령물은 제외됨. 횡령물은 제외됨. 피해자 또는 유실자.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가로 누구요? 원주인. 원주인을 말합니다. 원주인은 도난이나 유실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2년의 별평. 2년 안에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2년이 지나면 땡입니다. 2년 안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2년. 2년입니다. 2년. 왜 2년이냐? 도품이라는 건 두 글자니까. 두 글자니까 2년이에요. 억지로 연상을 하셔야 돼요. 왜? 글자가 많이 나오니까 숫자가 연상시켜서. 도품은 몇 년? 2년 안에 찾아온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 금전은 뭡니까? 화폐죠. 화폐. 화폐는 내 돈이나 상대방 돈이나 그 돈이 그 돈이죠. 이거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화폐는. 그런데 251조 가면 특례가 나와요. 특례. 바로 251조가 이제 틀리기 쉬운 거예요. 자, 거기서 유념하실 부분은 양수인이, 이 산놈이 골프채를요, 이 도둑놈한테서 골프채를 산 거죠.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어떻게 샀다? 선의로 매수한 때, 선의로라고 돼 있죠. 그 위에다가 삼각형. 얘가 선의에다가 뭐까지요? 무과실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선의 무과실로 매수한 때. 이걸 말해요. 선의만 나와 있죠. 그죠? 법주문에는 무과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왜냐? 이 251조는 앞에 선의 취득을 전제로 깔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선의에다가 무과실까지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 누굽니까? 원소유자. 원소유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 변상하고 골프채를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C가 B로부터 이 골프채 사올 때 이거 100만 원 주고 샀다.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사왔어. 이렇게요. 그래 골프채 쥐고 있는데 골프채 가지고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원소유자를 만났다. 원소유자는 잃어버린 골프채예요. 잃어버린 골프채를 발견했다. C로부터.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도품 유실물 특례 251조. 그럼 251조는 뭐냐? 핵심이 뭐냐? 250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2년 안에. 251조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얘가 도둑놈 골프채 훔친 놈으로부터 골프채 샀죠. 얘가 선의 무과실이면 이 100만 원을 얘가 원소유자가 찾아올 때 자기 골프채 잃어버린 거 찾아올 때 100만 원을 얘한테 주라고 주지 말라고 이걸 주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얘한테 물어주고 찾아와라 이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251조를 대가 변상. 대가 변상 얼마 하고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을 변상하고 안 하고? 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대가 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대가 변상. 그래서 251조에서 대가 변상하고 이 100만 원을 주고 찾아오게 하려면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만약 얘가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그러면 대가 변상 100만 원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100만 원 안 주고 그냥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 자, 이게 251조. 그래서 249조 선의취득, 250조 도품특례, 251조는 대가 변상하고 찾아온다. 249, 250, 251조가 순차적으로 쫙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동산 물권 변동의 중요한 출제 맥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여기까지 보시면 물권 변동 다 짚어보셨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꽂아라. 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대신에 뭐를 꽂아라? 점유를 꽂아라. 점유를.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같이 전체적으로 훑어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물권의 마지막 주죠. 물권법 총론의 마지막 주제는 물권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물권의 소멸. 먼저 소멸 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물권법 총론의 마지막 주제인 물권 소멸 이 부분 보도록 하지요. 자, 물권 소멸 원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건이 멸실해 버린 경우. 예컨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붕괴돼 버렸다. 그러면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은 끝나는 거죠. 멸실 부분. 두 번째는 소멸시효입니다.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릴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있고요. 안 걸리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물권 포기해버리면 끝나요. 마지막이 네 번째 혼동입니다. 자, 이걸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낯선 건 이거예요. 자, 그럼 먼저 멸실부터. 자, 멸실. 188페이지에 01번의 멸실.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도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건물이 불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조심할 게. 밑으로 세 줄 더 내려오면 물건의 멸실로 인한 물권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즉 건물이 붕괴되면 소유권은요 절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실까요? 예컨대 토지가 포락되면 하고 포락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이 붕괴돼서 쓰러져서 멸실됐다. 그러면 물권, 건물에 있는 물권은 사라진 거예요. 이때 문제는 소유권은 말소 등기를 해야 사라집니까? 안 해도 사라집니까? 이 문제. 내 건물이 붕괴됐어요. 지난주에 태풍이 불어서 붕괴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건물 뒷수습하느라고 내가 등기소 가서 말소 등기를 아직 못했어요.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등기소에 가서 말소를 못했어요. 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에는 남아있죠. 등기부에는 남아있는데 실제는 붕괴됐어요. 그럼 내 건물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사라진 거예요. 건물이 뭐하는 순간? 사실상 붕괴되면 끝난 거예요. 말소 등기라는 거는 형식상, 행정적으로 처리할 뿐입니다. 마치 사람은 언제 죽은 거예요? 생명이 끝나면 죽은 것처럼. 사망신고를 안 해도, 사망신고를 아직 안 했어도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건물은 멸실등기라는 거, 멸실등기라는 걸 해야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붕괴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씁니다. 말소등기 해야 돼요, 없이요? 없이 저 건물은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포락은 뭐냐? 포락은 토지가,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물에 잠겼다. 이렇게 해수면에 잠겨버렸다. 침식이 돼서. 이때 이 땅이,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냐 남아있는 거냐. 이게 포락의 문제인데. 자, 볼까요? 포락되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이때 종전 소유권이 소멸되려면 효용을 잃어야 돼요. 효용을. 토지의 원래 효용 가치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물이 잠깐 잠겼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그대로 쓸 수 있죠. 이거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거기에 물이 잠겨서 논으로 쓸 수 있었던 땅이 완전히 못 쓰는 뻘로 돼버렸다. 뻘로. 그럼 효용을 잃었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락이 되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어도 다시 복구를 해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락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합니다. 다시 성토했다고 해서 그게 복구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멸실되면, 건물이 멸실되거나 토지가 포락되면 물권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물권 소멸 원인. 두 번째 소멸시효. 우리가 소멸시효 논의는 어디 됐느냐면 채권에서 했어요. 등기청구권에서. 자, 등기청구권은 채권이고 채권이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했어요. 그래서 채권은 몇 년? 10년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느냐? 소유권, 점유권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없어지잖아요. 점유권이나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소멸시효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점유하는 거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권리는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권도 영원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건 뭐냐? 바로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20년간 방치하면 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는 딱 하나, 용익물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익물권은 몇 년간, 20년간 방치하면 시효에 걸려서 사라지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보실 게 물권의 포기가 되겠습니다. 물권의 포기. 자, 03번에 있습니다. 물권의 포기예요.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반지를 예컨대 젊었을 때 여자하고 연애를 하다가 싸움을 해가지고 헤어지게 됐어. 헤어지게 됐어. 이때 이 친구를 달래주려고 친구들 3사람이 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여자하고 헤어지는 거 이럴 수 있어. 너무 상심하지 마. 이때 이 친구가 반지를 딱 빼가지고 던진다는 거죠. 던진다고. 내가 이 반지를 쟤하고 헤어지면서 반지 소유권을 내가 포기할게 이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포기해서 던질 테니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야. 바로 이 반지의 물권을 뭐하면 포기한다고 의사표시하고 던지면 내 물권, 반지에 대한 물권을 포기한 거죠. 바로 이 포기가 물권이 소멸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권 포기는 물권자가 본인이 단독으로 하는 거죠. 제가 단독으로. 반지 주인이 단독으로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하는 거죠.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동사는요. 동사는 그냥 점유를 던지면 돼요. 포기한다고 그러고 이거 점유를 던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부동산은 포기한다는 말 외에 뭐까지요?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을 포기할 때는, 물권 포기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다? 등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럼 등기가 필요한 거니까 민법 186조 적용되는 거예요. 187조 적용해요. 바로 186조. 법률의 의미입니다. 이게 포기라는 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되니까 법률의 의미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쏠쏠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물권 소멸 사유 중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바로 물권의 포기다. 물권 포기할 때 등기를 해라.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든 전세권을 포기하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 하나 삼각형 하시고 가겠습니다. 그래 읽어볼게요. 포기에 물권의 포기는 물권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때 물권 포기는 의사표시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거기에 삼각형.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 보실 때가 혼동이 되겠습니다. 혼동. 이거 좀 생경한 용어실 거예요. 혼동. 예컨대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혼동. 헷갈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동은 이거예요. 저당권자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B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자가. 이때 저당권자가 이 집을 매매로 사면 저당권자는 이 집에 대한 기존에는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매매로 집을 사게 되면 매매로 집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앞으로 하게 되면 B라는 사람한테는 뭐가 생기느냐면 소유권과 매매하면서 소유권이 생기죠. 그리고 저당권, 기존의 저당권. 두 개의 권리가 누구한테요? 동일인에게 귀속이 돼요. 동일인에게. 하나는 저당권이, 하나는 소유권이.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하나를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것. 이걸 혼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 중에서 B는 어느 걸 갖겠습니까? 어느 거를? 소유권을 갖고 보다 큰 소유권을 갖고 저당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라고 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면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누구 집에요? 내 집 소유권자가 내가 저당을 잡은 거죠. 어디다? 내 집에다가. 미친 거죠. 미친 거. 이래서 이 저당권, 제한물권을 없애버리는 걸 혼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의의 보죠.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두 개의 지위가 저당권이라는 지위와 소유권이라는 지위가 동일인에게 속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 하나를 없애버려. 하나를. 어떤 걸? 큰 거 두고 작은 걸 없애요. 소유권 내 거 두고 저당권, 내 집에 저당권 둘 이유 없죠. 이걸 없애는 걸 혼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혼동은요. 이 혼동은 물권에도 나오고요. 채권에도 나와요. 물권 그리고 채권 양쪽에 다 나오게 됩니다. 예컨대 임차인이요. 임차권자가 이 집을 매매로 사면 이 집을 매매로 사게 되면 집 소유권을 B 앞으로 가져오는 오늘 소유권 가져왔다. 그럼 임차인은 자기한테 뭐가 생기느냐? 소유권 생기죠. 그럼 소유권하고 뭐하고요?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죠. 그럼 어떤 걸 없애는 거냐? 임차권 이걸 없애는 겁니다. 이거를. 왜? 내버려두게 되면 자기 집에 자기가 세를 사는 꼴이 되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증금이요. 보증금 1억에 세를 살고 있었다. 그 세입자가 이 집을 오늘 사면 자기한테 소유권 생기고 임차권 생기죠. 그러면 이 임차권 없애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B는 보증금을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달라고 못하는 거죠. 왜? 이게 없어지니까. 그냥 소유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소유권만. 이거를 혼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혼동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요. 첫째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의 혼동. 소유권 그리고 제한물권 두 개의 혼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이거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동일인에게. 첫 번째 유형. 이럴 때는 뭐를 없앱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면 뭐를 죽이느냐? 저당권, 이걸 죽여버리는 거죠. 제한물권을 죽여. 왜? 이걸 두면 내 집에 내가 저당을 잡고 있는 거니까 이걸 없앤다. 그래서 뭐를 없앤다? 제한물권을 소멸시키는 거죠. 이 원칙. 뭐를 죽인다? 제한물권 소멸. 이걸 소멸시켜, 죽여버려, 죽인다. 소유권만 남겨둬, 소유권만. 그런데 이 원칙이 무한정 관철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을 때. 자, 볼까요? 자, 여기에 저당권 있고요. 이 집에. 얘가 저당권, 1번 저당권입니다. C는 이 집에 2순위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 볼까요? 이 집을 A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빌라를 C가 취득하면, 매매로요. 매매로 이 집을 샀어요. 얘가 C가 가지면 2번 저당권자가 이 집을 매매로 가지면 C는 뭘 갖게 되느냐?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럼 C는 소유권과 뭘 가져요? 저당권이 동일인이죠. 그러면 이걸 없애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면, 이렇게 동일인에게 속하면 죽인다. 뭐를 죽인다? 제한물권을 죽인다. 저당권을. 이게 혼동.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번 저당권자 B가 이 집을 매매로 사게 되면 혼동이 일어나요.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이 됩니다. 그러면 혼동의 원리에 의해서 뭐를 죽여야 돼요? 저당권을 죽여야 됩니다. 1번 저당권을. 이걸 없애는 거죠. 그런데 뒤를 딱 보니까 뒤에 누가요? 2번 저당권자, 얘가 있죠. 2번 저당권자, 후순위자가. 이런 경우에도 얘를 없애버리게 되면 후순위자였던 2번 저당권은 몇 순위로? 1순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배당에서 갑자기 얘가 1번으로 배당을 받게 되죠. 이거는 부당한 결과다. 왜? 얘가 대출해 줄 때 이미 1순위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얘가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누가 있을 때요? 후순위자가 있을 때 이렇게. 후순위자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이 되면, 이렇게 동일인이 되면 이때는 이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죽이게 되면 후순위자가 1순위로 자리를 옮겨가 버리니까. 이걸 막으려면, 얘가 순위 승진하는 걸 막으려면 얘를 어떻게 한다? 존속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혼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외. 뒤에 누가 있을 때 예외요? 후순위자가 존재할 때, 뒤에 누가 존재할 때요? 후순위자가 있을 때. 있으면 이 1번 저당권, 이걸 죽인다, 살린다? 존속시킨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죽인다. 간단해요. 그래서 혼동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고개만 한번 딱 돌리시면 돼요. 뒤로 고개를 딱 돌려서 후순위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이게 동일인이 되면 죽인다. 얘를 죽인다. 없잖아 여기. 있으면 살린다. 오케이. 원칙 죽인다 이거. 근데 누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있으면 얘를 살린다. 요거 하나면 90% 돼요. 90%. 자, 이게 혼동의 법리. 이 사례가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입니다. 1번 사례. 예, 시험에 여러 번 10번 이상 나왔으니까. 얘가 1번 저당권, 얘가 2번 저당권입니다. 자, 1번 사례 소개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2번 사례 한 번 더 소개를 하지요. 자, 2번 사례는 이런 경우. A 소유 집에 갑이 전세권,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집을 전세권자가 매매로 사면, 뭘로 사면 이 집을 매매로 사면요. 내가 집 샀어, 매매로. 누가요? 새 들어서 살던 분이. 세입자가 이 집을 매매로 사면 왜?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소유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혼동이 일어납니다. 소유권과 전세권이 누구한테요? 동일인에게 생기죠. 동일인에게.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이면 뭐를 죽인다? 제한물권을 죽인다. 이게 혼동의 원리. 따라서 갑은 전세금을요. 전세금을 달라고 못합니다. 왜? 자기가 주인인데. 전세금을 달라고 할 권리 없는 거예요. 왜? 혼동이 생겨서.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이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전세권이 뭐의 목적? 저당권의 목적이면 이걸 죽인다? 노, 살린다. 뒤에 누가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이거를 살려준다. 오케이. 이게 두 번째. 하나 더, 세 번째. 그리고 혼동에서 잘 나오는 사례는 1, 2,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원리는 같아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이면 제한물권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기본 원리. 기본 툴. 자, 세 번째는요. A 땅에. A가 땅 여기 1000평 가지고 있는데 갑이 지상권을. 이 땅을 빌린 거죠.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자, 여기선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상권자가 이 땅을 매매로 사면 또는 상속을 받으면 지상권자에게 뭐가 생겨요? 땅을 매매로 가져오든 상속을 받든 갑에게 소유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뭐의 혼동입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그럼 뭐를 없애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거죠. 이걸 지상권을. 이게 유형 1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뭐의 목적이면? 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이거를 죽인다, 살린다? 살려야지요. 원칙 죽인다, 예외. 뒤에 누가 있으면 후순위자, 저당권이 있으면 이거를 살린다. 됐죠? 이게 바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형 1번입니다. 유형 1번. 이제 보는 거는 유형 2번입니다. 유형 2번. 유형 2번. 1번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딱 동일인에게 속한 거예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근데 지금 보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하고 뭐가요?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이게 동일인에게 속했을 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즉 지상권자가 이 지상권을 담보로 한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인 놀부에게 지상권을 얘한테 주면 어떻게 되냐고. 지상권자가 영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놀부한테 주면, 이걸 주면 그럼 놀부한테 뭐가 생기게 되느냐면 이미 저당권이 있었죠. 놀부한테. 지상권이 자기한테 생기게 돼요. 지상권이. 그럼 이건 무슨 유형이냐면 제한물권이 누구한테요? 동일인에게 생긴 겁니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유형 2번. 아까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유형. 이게 1번이었어요. 이번에는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누구한테? 놀부에게 생긴 거예요. 놀부한테 떡이 두 개 있는 거지. 하나는 지상권, 하나는 저당권. 떡이 두 개 있는 거죠. 어느 떡을 갖고 어느 떡을 버리느냐고. 어느 걸 먹고 어느 걸 버릴 거냐 이거죠. 이게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의 혼동이 되겠습니까? 어느 걸 죽일까요? 어느 걸 살리고. 자, 그게 책 189페이지 있어. 189페이지 혼동 191조에 있습니다. 191조에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다른 물건이 뭐예요? 제한 물건이. 다른 물건에 땡땡하고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는 다른 물건이 소멸한다. 다른 물건이 뭡니까? 제한 물건을 죽인다. 그러나 예외죠. 그러나 밑에다 예외. 예외의 별 3개.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 밑줄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은 무슨 뜻? 두 줄 긋고요. 후순위자가 있을 때. 후순위자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이게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의 법리.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보실 게 두 번째예요.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 소유권 이외의 물건의 밑줄이요. 그게 뭡니까? 지상권. 써보십시오. 지상권이라고 밑줄이요. 지상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그가 누구요? 지상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다른 권리는 뭡니까? 저당권. 즉 지상권과 저당권이 누구한테요? 동일인에게. 동일인에게 속하면 어쩌지요? 이거 어쩌지요? 어느 걸 죽이지요? 자, 여기서 맹구하고 똑똑한 사람이 구별이 돼요. 맹구는 어떻게 하냐면 나 지상권 죽일게요. 이걸 죽여버리면 보세요. 지상권을 죽이게 되면 저당권의 대상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지상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죽여버리면 저당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지상권, 저당권의 객체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상권을 담보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걸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살리고 이거는 살리고 뭐를요? 이 지상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뭐를? 저당권.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걸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지상권을 뭐라고? 소유권이라고 여기다 머릿속에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위에 내 소유권, 내 지상권 위에 뭘요? 자기가 저당권을 쥐고 있네 이런. 내 소유권이나 지상권 위에 뭐를? 저당을 내가 잡고 있죠. 그럼 뭐를 죽인다? 이걸 죽여야지 이거를.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이거야. 제한물권, 지상권과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동일인이 되면 뭐를 죽인다? 이걸 죽인다. 이거를. 저당권을 죽인다. 근데 뒤에서 잠깐 그러잖아. 뒤에서. 왜? 병이 이 지상권에 대해서 2번 저당권이 있었다. 2번 저당권이 있었다. 그럼 누가 있었다? 후순위자가 있었다는 거죠. 후순위자가 있으면 이걸 죽인다. 노. 살린다. 다시. 그래서 혼동은 고개를 돌린다. 제일 중요한 게 고개를 뒤로 한번 젖혀서 후순위자가 있으면 이거를 살리고 없으면 죽인다. 오케이. 이게 혼동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유형. 그래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 생기면 이걸 죽여라. 이거를. 그 다음 사망 보시죠. 사망은요.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이항의 규정을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유형 3번. 뭐에 대해서는요? 점유권에 대해서는 혼동의 법리를 적용한다. 노. 적용하지 않는다의 별색. 점유권. 예컨대 A 땅을 갑이 A가 소유하는 땅을 갑이 포장마차로 무단점거하고 있었어요. 무단점거. 그래서 포장마차로 영업 중. 근데 여기 수익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땅을 점유하던 이 땅을요. 얘가 점유하던 땅을 샀어. 이 땅을 샀어. 5평을 샀다. 1억을 주고 샀다. 위치가 좋아서 1억 줘.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이 생기죠. 그럼 갑은 소유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점유권이 누구한테요? 동일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때 점유권은 죽여요, 살려요? 이거는 존속해요. 즉 점유권은 혼동으로 죽지 않아요. 병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동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유형 1번. 이걸 죽여라. 단, 고개 돌려서 누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있으면 살려라. 두 번째,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즉 지상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이면 이걸 죽여라. 저당권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고개를 돌려서 뒤에 후순위자가 있으면 살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바로 점유권.
이 점유권은 다른 물권하고 혼동이 생기더라도 없어진다. 노,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혼동의 법리. 자, 그 뒷부분이 바로 그 혼동에 관한 사례에 관한 쭉 논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사례는 1, 2, 3번이에요. 요 1, 2, 3번. 요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여러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이 조금 복잡하게 써 있는데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걸로 대신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기억할 거는요. 혼동의 책 보시면 192페이지요. 192페이지 보시면 5번에 혼동의 효과에 보면 쌍괄호 2번 있어요. 2번. 5번에 2번.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별표합니다. 이렇게 혼동이 생기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이 됐죠.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저절로 없어져요. 등기해야 된다고요? 노.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물권법 총론, 물권의 객체에서 시작을 해서 일물일권주의 원칙,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 법정주의 원칙, 그 다음에 물권 효력에서요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 물권 변동에서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그 다음에 물권 소멸, 제일 중요한 혼동, 여기까지 해서 물권 총론을 쫙 틀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심화학습에서는 여기서는 좀 더 까다롭고 복잡한 논리들, 이것들을 갖다가 콘텐츠를 마디마디마다 메워 넣으면 보다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이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쉬셨다가 점유권 여기부터 보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